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하며 한일 양국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갈등이 여전히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교란 작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보상의 이유다. 전략 물자를 다른 데로 빼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수출 관리라는 표현을 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대처를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왜 이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본 속내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만 놓고 보면요.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일본 내에 이른바 이 소재 부품 수출 업체들, 소재 기업들의 컴플레인을 받아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미국이, 일본이 지금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수출 규제고 거기에서 1차적인 피해는 일본의 수출 업체, 제조업체가 받게 되거든요. 오늘 지금 36일 만에 일본이 허용했다는 이른바 포토레지스트, 거기에 반도체 회로 기판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신에츠 케미칼하고 JSL이라는 일본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제조업체가 이 일본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간단치가 않아요. 여기서 좀 뚫어주라, 해소해주라라고 공약을 아주 강력하게 했고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 정치적인 로비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일본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에 이 사람들의 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 부분에 가지고 최근에 벨기에에서 약 10개월치의 재고를 사왔습니다. 벨기에에서요? 물론 일본하고 정도 이 정밀도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삼성전자로서는 앞으로 10개월 정도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가 없어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소재 부품을 확보한 거예요. 자, 그런 각도에서 일본이 계속 이 규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실효 승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만 공중에 떠서 결국 경제적인 피해가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좀 더 그 큰 관점에서 정치 경제를 같이 아울러서 본다면 자, 이것이 이제 보다 고도의 한국 흔들기가 아니냐. 적어도 현재까지 지금 일본이 한국에 준 피해가 없거든요. 적어도 소파.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일본이 한국을 때렸다라고 해서 국제사회에 엄청나게 한국은 호소를 해왔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호들갑이었다. 이런 어떤 그 국제적 혼선을 주기에 딱 알맞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덧입히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 밖에도 지금 이 일본 내에서도 지금 한국과의 이 수출 전쟁이 일본 내에 피해가 많고 또 불매운동에 대한 피해가 일본에도 있으니까 더 이상 확전하는 것이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그런 실무 전문가들, 학자들의 견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가사키 히로시 교수라고 교토 대학 교수인데 국제 정치에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아베 수상의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이 양반의 분석도 현재 이 상황을 더 가서 아베 수상한테 총리한테 별로 좋을 게 없다. 특히 한국의 국민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더 커서 얻은 것보다 이런 게 더 많고 심지어 나가사키 히로시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 아베 총리실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속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지금 중대한 어떤 변환점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 앞서서 이제 임혜준 기자의 보도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본 특유의 치밀한 각본에 의한 치고 빠지기라는 지적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을 법합니다. 뭐 여러 가지 또 포석을 두고 이런 예. 조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후에 뭐 일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거 봐라 이거 금수 조치 아니다. 예. 관리다. 허가해 주는 게 있지 않느냐. 예. 일본은 이성적이다라는 주장이 혹시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뭐 이율 배반적이다. 철회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품목 하나를 허가를 한 조치 이후에도 대통령은 기존에 있었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치는 일관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보여온 입장이나 메시지에 비하면 예. 오늘 입장은 굉장히 완화됐다고 저는 톤 다운이 봅니다. 예. 네. 그동안에는 적반하장이라든지 우리가 한국이 일본에 결코 지지 않는다. 예. 이번 기회에 어떤 역전의 구도를 만들자라는 이런 이 입장에서 오늘은 양국의 어느 누구도 성자가 없는 이율 배반적 조처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톤을 낮췄고요. 특히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서는 예. 이렇게 하면 일본 조처가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대목까지 적시를 했어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피해가 없을 수도 얘기한 것은 이분이 처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일본의 기류 변화를 예. 아주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까지나 분석일 뿐이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또는 입법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예. 네. 또 거기에 대한 그 시행 세칙도 착착 진행이 돼서 예. 네. 8월 28일부터는 예. 일단 강행이 됩니다. 예.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CP 제도라는 예. 그 교묘한 제도를 둬서 CP 제도. 이 일본 기업들이 예. 포괄 허가를 받으면 예. 예. 개별적인 허가를 따로 하지 않는 예. 예. 이 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거기를 어저께 또 일본 기업들에게 허용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화이트리스트로 배제되더라도 예. 일본 기업 중에서 CP 자격증을 딴 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격증을 딴 기업이 수출을 할 경우에는 예. 또 포괄 허가를 해서 3년 동안 예. 개별 심사 없이 또 보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조치를 취한 데다가 예. 또 동시에 예.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 그 조처도 개별 조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적 권고도 또 뒀어요. 좀 복잡하죠. 예. 예. 어쨌든 예. 한치 앞 모든 것을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예. 적어도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타격이나 피해는 없도록 만들어 놓고 아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불확실성에 기대 가지고 뭐 수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지적이 있어요. 이 경제는 uncertainty, 예. 불확실성에서는 사실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생산 소비 아무것도 할 수가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삶이라고 그러면 예. 불확실하면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생산 활동 이런 것은 그렇죠. 잘 수가 없고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에서 오판을 하게 되면 엄청난 기업의 코스트로 오기 때문에 예. 현재 불확실 상태만으로도 일본은 예. 한국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문 대통령의 기조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도 이 규제 품목에 대해서 첫 수출 허가를 했고 개별 허가 품목에 대해서 뭐 추가 지정이나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한일 관계의 경제 전쟁이 조금은 수그러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각도의 의견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네. 이렇게 일본이 지금 숨고르기와 간보기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 예. 네. 우선 숨고르기 하는 것은 이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한 역풍 또 미국의 그 중재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가 이것은 합리적인 조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예.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 간을 보는 것이 네. 자, 한국 정부가 이번에 정신을 좀 차렸냐. 그래서 이번에 좀 놀랐지. 예. 그래서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된 안을 가져오면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안을 받아줄 수도 있다. 예. 적어도 지금 일본의 경제 조처는
때린 것도 아니고 안 때린 것도 아니고 예. 네.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조처는 해놓으면서 예. 실제적으로 피해는 주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예. 지금 우리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이 포괄 거기에 지금 포괄이냐 개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포괄이 되면 여전히 따로 규제가 없습니다. 근데 네. 개별 조치로 갈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한 종목도 추가로 개별 종목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예. 네. 역시 간보기와 떠보기, 숨고르기 예. 이런 측면으로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부터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뭐 기존에 여러 가지 뭐 대응책도 마련을 해놓고 국민들께 알렸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적합하겠습니까? 예,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예. 이번에 우리가 이 100대 소재 부품 장비 예.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그럽니까? 예. 소부장 완한드레드 프로젝트 그것을 국산화를 하자. 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만들자 하는 그것이 가장 저는 통쾌한 보복이고 예. 가장 효과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본이 주춤하는 것 중에서도 자 일본의 이 부품 소재 수출 규제가 별로 효과가 없겠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대체를 해가면서 예. 오히려 1, 2년 지나면 완전히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해버릴 수도 있다. 예. 그러한 걱정이 일본 재계나 정계에 가장 크게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전화위복이 되려면 예. 우리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예. 이제 수직 계열화 일본에서 납품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경제 구조, 예. 일본의 가마우치로서 사는 예. 그 구조를 끌어내는 게 가장 큰 보복이고 대책이고요. 예. 섣불리 예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해버리겠다는 조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대목은 좀 전 성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본이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배제하면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복하는 카드는 정밀 타격, 정말로 우리 기업에는 피해가 없이 일본이 정말 뜨거라 하는 종목을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도 집요하게 이 전쟁이 예. 오늘 내일 끝날 전쟁은 결코 아니다. 예, 그런 예. 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일본 불매 운동 계속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영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서 긁은 한국인의 신용카드 금액이 7월 중하순부터 감소를 하기도 했고 또 오사카의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힘을 받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만큼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상실감 또 일본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6번 정도 일본 불매 운동을 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념적인 문제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예. 이를테면 독도 문제라든지 또는 정신대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한국 경제를 정면 공격을 하는 한국의 기업들을 말살해 보겠다는 그런 각도에서 국민들이 많이 들끓었고 예. 네. 또 거기에서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세게 나오니까 일본도 좀 놀란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도 지금 정부가 나설 일은 절대 아니지만 예. 네. 뭐 중구청처럼 나서서 캠페인이 붙인다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민간 차원에서 순수한 차원에서의 불매 운동은 예. 앞으로도 적어도 원상 회복 또는 철회가 되기 전까지는 예.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계속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식 있는 국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저항으로 불매 운동이 이해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또 하나가 돼서 이 사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회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